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서정욱 변호사님, 박승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오늘 기분 좋으시네. 예, 지금 탄핵 기각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기각한대요? 그런 소식이 계속 그래요? 흘러놉니다. 많이. 뭐 첩보가 있어요? 첩보는 없는데 그 분위기가. 저분이 뭐 구속 취소된다고 맞추신 분 아니에요? 유튜브 운영권 넘기는 얘기를 하자니까 그건 회피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때 구속 취소된다 그러셨죠? 한 8, 90% 된다고 본 거죠. 왜 논문이 하나가 있거든요. 기간계산 신희철 교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달랑 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관심 가진 학자가 없는데 딱 쓰신 논문을 쓰신 분이 접수된 때 반환받은 때 하면서 이게 시간을 좀 다 적어주거든요. 딱 그렇게 빼는 게 가장 인권. 그동안에 법원과 그럼 검찰은 뭘 했대요? 잘못된 관행은 곤치하죠. 곤치라 된다고? 예. 이번에? 예.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곤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속 취소를 맞추셨으니까 기각된다는 게 그냥 들리지 않는데 그럼 날짜는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다음 주도 좀 어렵지 않을까. 다음 주도 안 돼요? 다음 주에 잘하면 한덕수 대행은 먼저 하라는 여론이니까 저는 한 3월 말에서 4월 초, 4월 18일 전에는 하는데 최대한 이게 좀 늦출 것 같아요. 3월 말 4월 초 하는데 기각이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4대4 정도로 지금 보입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예. 언뜻 말씀하셨고, 뭐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늦다. 화난 것 같은데. 아니. 3월 말 4월 초 너무 늦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지치는데. 그러니까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건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쟁점이 대통령 것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방조, 공모 이런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 먼저 탄핵 심판을 내리게 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먼저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세요? 네, 비슷한데요. 최근에 최재희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검사 탄핵을 먼저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헌재가 밝히던 게 대통령 탄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분들을 먼저 했을까? 물론 이제 법리가 단순하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 주쯤에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수 쪽 분들한테 좀 한번 기분 좋은 얘기를 한번 전달해 주면서 야 우리가 한쪽으로 편파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만장일치로 그 기각이 나왔어요. 그 중앙지검장 등등에 대해서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 그 서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뭐 진보 헌재 몇 명, 뭐 보수 헌재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몇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은 아무 관계 없이 만장일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만장일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준비돼 있죠? 우리 좀 볼까요? 저번 어디 독립운동 하다 오셨어요? 아니 저럴 일은 아니잖아. 억울하게 그 불법 글쎄, 체포됐다가 억울해도 석방되니까 지지자들한테 뭐 뭐, 당당한 모습 저걸 보고 저는 역시 윤석열이다. 국민은 예? 국민은 지지하는 국민이 볼 때는 이게 그냥 당당한 국민은 모습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우리 앵커님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아니 기분 나쁘고 안 나쁘더라서 좀 조용히 이렇게 좀 자숙하는 모드로 지금 이게 이 탄핵은 정치적인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체제 전쟁? 저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당당한 모습. 저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 염장 지르는 것 같아 꼭 보면. 그냥 그 메시지도 보면 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아니 어쩜 이렇게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뭐 이번에 풀어준 거잖아요. 저는 석방 시켜주려고 작정했다라고 보이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무슨 개선 장군인 것처럼 나오는 게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진짜 저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석방됐다고 뭐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계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닌데 구속 취소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탄압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는 저는 도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분노하실 만한 지점들이 쌓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석방 후에 한번 보셨어요? 아닙니다. 변호사님? 연락도 안 합니다. 이제 안 하세요? 괜히 불편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기각될 때까지? 각하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영상을. 아니, 지금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면서 헌재가 결정문을 발표할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수사와 검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던 것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조갑재 씨가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있었던 조갑재 씨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보다 10,000배 정도 더 심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8대 0이 아니라 8만 대 0으로 나올 걸 예상을 합니다. 10,000배 정도 더 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8만 대 0이면 부정 투표죠. 아무튼 8명인데 8만 표가 넘으면 이게 부정선거예요. 10,000배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조커를 다큐로 받으시고 또 저도 좋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셔.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뭐 이제 찬반을 떠나서 지지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조금 편안해졌으면 기분 좋은 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검사 세 분하고 감사원장 탄핵은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민주당이 조금 무리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현재 결정문이 재밌는데요. 네. 그 탄핵 사유 정도로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재판관 전원 일치인데 뭘 잘못하긴 했으나 그러면서 무슨 말을 붙였냐면 그 이창수 지검장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의문이 있다.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붙이거든요. 그냥 기각이면 깔끔하게 기각인데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는 우리도 좀 의문이다라는 걸로 하니까 당신네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잘못한 건 있지만 탄핵 사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줄탄핵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잖아요.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먹히게 생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니, 둘 다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도하게 한 것도 뭐 비판할 소지는 있으나 그럼 이 중앙지검당 떳떳한 거냐? 이 검사들도 별로 이렇게 잘한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마치 뭐 우리는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이제 과도한 거죠. 근데 일단은 뭐 무리한 탄핵 아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가 반박할 근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뭐라 그랬냐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설시를 했거든요. 판결에 이것을 써놨다라는 것은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을 시키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증거 수집을 이제 제대로 안 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같은 거 이제 전혀 안 하고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 수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헌법 안에서 보장된 권리로서 이 탄핵 소추를 한 거잖아요. 탄핵 소추를 했고 그게 설령 결과는 기각일지언정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었거나 탄핵 소추 자체가 권한 남용이었다라고 보지는 않는 점을 분명하게 설시했다라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 뭐 조금 이제 강약 조절을 할 필요는 있지만 탄핵 자체가 아예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아니라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좀 의문이 있으면 다른 절차가 있잖아요. 항고를 한다거나 재항고나. 근데 그런 거 안 거치고 탄핵부터 합니까? 탄핵이라는 게 중대 명백하고 확실하게 파면할 만큼 중대할 때 하잖아요. 근데 그 판결문 가지고 또 이게 아전인수로 뭐 헌재가 이렇게 면죄부 준 거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좀 의문이 있으면 항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검에. 이런 다른 절차를 다 거치고 최종적으로 와야 된다. 적시한 건 안 하던데. 예? 적시한 건 안 하던데. 적시한 거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즉시. 예, 그거는 좀 적시가 제가 아니고 즉시. 대검에 그 회의를 치자한 게 있는데 회의에서 뭐냐면 적시항고 하면요 확률이 5%입니다. 인용 확률이. 자, 그런데 대법원까지 적시항고 했다가 기각된 게 95%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모든 공소득이 공소기관으로 확정돼서 공소수사권이 없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오고 총장이나 공처장이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 본안 재판은 2, 3년 걸려. 그럼 지도부는 다 임기 끝나. 그러니까 미룬 거죠. 그것도 이게 비겁하긴 한데 저는 적시항고 해가지고 대법원 가면 95% 기각된다니까. 아니 뭐 그 기각이 되든 변호사님 말씀을 좀 선례를 듣기 어려운 남겨야죠. 게 예. 일단 같은 검찰 내부였던 특별 수사팀은 강하게 반발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억지로 무시하면서 심우정 검사장이 그 검찰총장 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검찰 입장이 이게 다 나온 다음에 혼선이 초래되니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날짜로 기준으로 해라라고 본인들이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천대엽 대법원 그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소해가지고 이거는 상급식 판단을 충분히 받아볼 만한 사안이었다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실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명한테만 이 특혜를 준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워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대법원이 적시한 거 하면 2, 3주 내에 나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총장이 버틸 수가 없다니.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아 그럼 집에 가야지 뭘. 그러면 이게 오동훈 처장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인들 탄핵 시간을 되는 끌려고 마당에. 저는 오히려 적시한 거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받으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깔끔하게 공소기가 끝납니다. 아 뭐든 하여간 뭐. 저는 오히려 적시한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즉시 항고를 지레 포기했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문제인 거죠. 일단 즉시 항고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안 한 이유로 위헌성을 심우정 총장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기엔 검찰이 지난 사례에서 봤을 때 최소 5차례 정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구속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선례만 비춰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헌적인 그러니까 즉시 항고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헌성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이전에 검찰은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항소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앞에서만 입장문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내면서 즉시 항고는 포기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공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선 수사팀에서 이제 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대검에서 보낸 지침이 다시 날로 계산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형사소송법 만들어진 이래로 날로 계산했던 거 70년 있고요. 대통령 앞에서만 갑자기 그 예외가 돼요.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외가 되고 항고를 포기하죠. 근데 갑자기 또 이후의 지침은 다시 날로 해라. 그럼 이 사이에 누구 한 명만 혜택을 본 거잖아요. 대통령 한 명만 특혜를 본 거죠. 심우정 총장이 사실상 저는 맞춤형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탄핵 안 해? 심우정 총장 탄핵하라니까요. 지금 명백하게 법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탄핵했다고 욕하시더니 왜 탄핵 안 이창수 하십니까? 검사장보다 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탄핵 안 하죠? 저는 최상목이든 심우정이든 탄핵해보라니까 민주당이 여론이 든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그 박승민 아니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는 네. 심 총장이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보훈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의도적이다. 네, 의도적인 보훈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단 그 기소도 사실은 좀 늦어지게 됐잖아요. 구속 연장을 신청했는데 계속 그게 반려가 되면서 빨리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아, 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뭘 했냐? 갑자기 이제 전국 고검장, 뭐 지검장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소가 좀 늦어졌어요, 당일에도.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수사팀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의 소신이다? 본안에서 다투겠다? 저는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말도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본안 판사랑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한 판사가 같은데 뭘 본안에서 어떻게 다툽니까? 즉시항고 통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뭐 아까 다 얘기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기소 시점을 일부러 늦춘 거 포함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보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 검찰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죠? 우리가 여의도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예. 저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두고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 조직으로 봐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을 봐준 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살려고 안 한 거라니까요. 뭘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보세요. 지금 이게 본안에서 다툰다고 하잖아요. 그 본안 재판은 2, 3년 걸려요. 그럼 다투다 보면 임기 끝나요. 네. 그럼 책임이 없죠. 네. 근데 지금 적시항고를 하면요. 네. 적시항고라는 게 일주일 이내에 빨리 하고 며칠 내에 결정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적시항고가 기각될 확률이 95%다. 네. 이렇게 판단되고 통계가 그래요. 만약에 기각되면 그러면 이게 공소가 내려질 수건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놓으면 그다음 그 후폭풍은 대법원까지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대통령은 전부 이게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고요. 공처나 심우정 총장이 버틸 수가 없다니까. 자기들 살라고 적시항고 안 한 거지. 대통령 살려주려고 안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우정 총장 탄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소 그 일반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법원에서 구속 취소하면서 쓴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7쪽짜리가 논리가 있는데 맞잖아요. 저도 봤는데 예. 어쨌든 날이냐 시냐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아니, 글쎄. 핵심이죠. 내란제 수사권이 있는가 의심이 든다.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같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영장 발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 공소의 그러니까 수사권이. 그건 할 수 없는 대법원이 뭐든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럼 뒤집어지잖아요. 할 말 없는 거지. 예.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나라고 시는요. 이거는 이미 법에 이건 명확하게 인권 보장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 시로 바뀔 겁니다. 날로 그동안 이렇게 수없이 3일씩 무조건 빼는 거는 피고인 그동안 인권이 안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은 예.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윤 대통령 인권만 등장을 이제 앞으로 해. 이거는 개선돼야 돼. 근데 이게 뭐 구속 좋습니다. 기간도 240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지금 내부망에 글 올리면서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지켜왔던 관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외에도 검사들조차도 이렇게 되면 저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한 이유와 근거를 대달라라는 요청을 심지어 대검에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대검이 하는 답변이 다시 날로 계산해라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글쎄요. 대통령만을 위해서 왜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럼 검찰은 지금까지 다 불법으로 구속 기소한 거예요? 다 불법으로 구속시켜둔 거예요? 불법 감금해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그게 정당하다. 그런데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항고를 해서 다퉈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헌 판단이 나온 거는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위헌 판단이 나온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그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과연 그걸 포기했을까? 질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요즘 할까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되면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어요.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과잉 수사 가능성도 얘기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야, 탄핵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야? 이걸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던데 굉장히 화가 나 있던데.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뭐 즉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응분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즉시 사퇴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나온 탄핵 관련해서 계속 기각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당장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도 좀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기는 어려우나 근데 저는 그럼에도 심우정 총장이 아직까지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건 역시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란 공범 아니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저는 근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이 논란이 커지면 커지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의 필요성이 작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인 특검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아치는 논리가 결국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수사하려는 법안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명태균 씨랑 국민의힘 전반이 얽혀있지 않다면 피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도 악재를 털고 가는 면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 좋다. 우린 떳떳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권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창원지검에서 있었던 수사만 봐도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해 놓고도 그 뒤에 수사가 별로 진도가 안 나갔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황금폰 폐기하라라는 검찰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만 봐도 검찰 수사의 신뢰도가 이미 떨어진 상황 속에서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라고 보여요. 저는 우리 최상목 대행이 이창용 총재랑 같이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 중에서 2명,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2명을 한 걸 뭐 정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의 행동은 저는 한나라 그 국민의힘 당원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가 다시 입장을 냈거든요. 마은혁 임명하라.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라. 여야 합의에는 법 어느 조항에도 여야 합의란 조항은 없다. 당신들이 그리고 또 합의해서 갖고 왔던 거 아니냐라고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제기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까지는 다 무시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무슨 국민의힘 당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직무를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방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명태균 특검법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또는 게 이준석 대표 이런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법입니다. 따라서는 그러면 이게 굳이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해야지. 대선 국면이면 오세훈도 대선 주자, 이준석도 대선 주자, 홍준표 보고 이게 첫 건데 오라가라. 벌써 이게 서울시장 오라가라 하잖아요. 이러면 이게 국민한테 선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선거 국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때 하침 요때 특검법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점이 묘하잖아요. 이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저는 계속 최상호 특검 왜 탄핵 안 해요? 그 대행을 지금 40여 임명 안 한다고 이게 난리잖아요. 또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8번이나 재요구했잖아요. 예?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만행요? 예. 그런 게 그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임명 안 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한덕수 결과 보고하겠다는 건데 그 헌법 위반은 제가 말하기에 헌법 위반인데 왜 민주당이 탄핵 안 하냐 말이에요. 글쎄 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걸 한덕수 대행 아니,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지금은 보이고 저는 오히려 명-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이 왜 탄핵 안 하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은 헌법소에 막중한 책무가 있어서 이건 헌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안 된다. 예. 근데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건 헌재가 결정을 딱 내려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예.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논리 모순인데 그러니까 탄핵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탄핵하라는 건 좋은데 빨리 임명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그건 한덕수 대행 복귀할 때까지 안 한다는 거 뭐 제가 안 한다고 임명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헌재 결정이라는 건 도대체 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런 저는 거예요, 짚고 도대체? 싶은 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뭐 재판관 임명은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임명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지금 최상목 대행도 경찰 고위직 인사는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적극적인 권리는 다 행사하고 있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모순적인 거죠. 지금 권한의 크기를 따지자라고 하면 끝도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위한 권한대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상목 대행이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권한 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내려줬음에도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서 과연 이게 본인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일종의 폭탄 돌리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거는 저는 너무 비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국민의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아,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헌재가 결정을 다시 했을 때는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를 거의 무슨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헌재의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헌법 체제 전체를 다 무시하면서 우리 지금 사 변호사님 말하는 것처럼 야 탄핵해봐 이런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 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에서까지 안 하는 건 정말 그 본인의 어떤 해야 될 거를 해태해도 너무 심하게 해태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 당원처럼 활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탄핵돼도 나 안 나올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 그요. 헌재 근데 결정에 그렇게 무시당하는 여기서 제가 뭐. 묻고 싶어요. 자, 한덕수하고 최상목하고 누가 더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최상목이 더 탄핵 사유가 있다 봐요. 한덕수 총리보다. 아니 그건 민주당한테 질의를 하시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근데 왜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 안 하느냐? 아까 또 심우정하고 이창수. 저 심우정이 더 문제라 봐요. 법을 어겼잖아요. 적시한 거 안 한 거. 그런데 왜 이창수는 탄핵하고 심우정 안 하냐고. 아니, 이게 빨리 심우정 최상목 해라니까요. 탄핵한다고 남용하지 욕을 말라며. 하시더니 이제 왜 탄핵을 안 하냐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뭐 홍준표 오세훈 시장 얘기하시면서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순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 그러네. 아니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렇다면 기각 되시죠. 될 건데 뭐 만에 하나가 명태균 없는 거 특검법 해도 아닙니까, 되네. 지금? 네. 대선이 없을 건데. 그런데 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묘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이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하고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 많잖아요. 그래도 국회에. 유력 대선주자고 오세훈, 홍준표가 유력 대선주자죠.
그다음에 지지율로 보면 김문수. 지금 4강입니다. 김문수, 그다음에 그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한동훈 다 합쳐도 이게 얼마 안 사강이- 되더만 뭘. 다 합치면 뭐 비슷해요. 4강이야. 이재명 대표 비슷할 겁니다. 다 합치면. 책도 없더만 뭐 갤럽 조사 보니까. 그게 4강이고요. 그다음에 8강은 원희룡,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이철우. 이렇게 그런데도 봅니다. 강자를 붙여요? 예. 8강 원래 8명 타니까. 여기선 그럼 이재명 강할 대표는 강자가 뭐가 돼? 아니라 그냥 그 토너멘트 할 때 그 강자를 지금 붙인 것 같은데요. 합쳐도 안 되더라고. 내가 따져봤다니까 그래갖고 왜 이렇게 내가 왜냐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재개했으니까 지지율이 좀 오르는지 내리는지 주목해서 봤는데 약간 올랐어요. 2% 포인트인가 갤럽 조사는 올랐는데 갤럽에서는 2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등수는 2등인데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오른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전체 파이가 안 커지고 있다니까. 근데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하잖아요. 왜 그 얘기 내가 안 하나 했어? 지지율이 그 유죄가 나왔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급전직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 영향 없을 테니까. 이재명 대표가 후보 안 되면 국힘 이겨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돼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을 안 하는 되면 거네. 뭐 상대가 없고 어. 돼도 이재명 대표 돼도 뭐 만에 하나 조기 대선 저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 두렵다기보다 이게 그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빨리 그 법률로 날려야죠. 알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재판관은 임명 안 해도 되고 참.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죠? 참 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온 들려요. 국민이 지금 헌법을 거의 다시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날짜 일자 이거 형사소송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진짜 힘들어. 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짜 힘들. 저도 힘들어. 저도 힘듭니다. 그죠? 아이고 어떻게 좀 정리가 빨리 되면 좋겠다. 중간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삼색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문을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 2심이 2월 26일 3월 26일. 3월 26일 네. 참 3월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맥락이 뭐죠?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조문이 틀릴 거예요. 조금 다른 조문으로 또 네, 한 저번에는 그 공직선거법 250조 네. 행위를 빼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게 그랬을 거고 이번에는 100만 원 넣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19조 네. 조문이 다른 거죠. 지난번 건도 결론을 아직 안 냈나요? 예. 그 결론은요. 판사가 3월 26일 날 판결 선고하면서 같이 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거든요. 원래 결론 판결 선고할 때 보통 내려줍니다. 인용하면 예? 인용하면 인용하면 선고 안 하죠. 인용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인용할 가능성 제로다. 그러면 이게 기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꼼수가 두 가지 있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기각하면 바로 헌법 소원할 수 있어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하면서 가처분 들어가는 요거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버려요. 아니,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면소하게 되거든요. 아마 두 가지 꼼수를 시도할 텐데 헌법 소원은 6명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 시간 쉽지 않을 걸릴 거 거고. 아니에요. 예? 시간이 가처분이 걸려. 있거든요. 네. 헌법 소원 가처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헌재에서 6명 표기 어렵다. 그래서 마흔에 자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정리를 하면 3월 26일 날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기각하죠 그때는. 어쨌든 예.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유무죄도 그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또 헌법재판소에 또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법원의 그 위헌법률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에서 판단을 중지해요? 그건 심리를 중재 진행을 합니다 그냥. 진행을 해요? 예. 그럼 실익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소원 해가지고 가처분이 돼버리면 재판이 중단되죠. 가처분. 그걸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아마 꼼수가 있을 거예요. 가처분도 헌재에서 해요? 헌법 소원은 가처분이 됩니다 법에. 아니, 그것도 딱 헌재에서 결정해요? 헌재에서 하죠. 그다음 법안은 어차피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근데 이제 백석이 또 이탈자가 몇 명 있느냐 선거법이니까 국민의힘에도 선거법 걸린 사람 많거든요. 요 문제 하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 위험한 거는 선거 끝나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공직선거법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왜 없애진 대법원 확정이 않겠죠. 선거가 대법원 판결보다 대선이 먼저 있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게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요.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법을 민주당과 대통령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소로 끝나요. 이거는 뭐 대법원 판결이 늦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든 먼저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만약에 대선이 먼저 이루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대통령 되고 나면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고 거부권을 아무도 행사 안 하면 선거법 다 없애요.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죄는 다 없애는 거야. 뇌물죄 없애, 뭐 배임죄 없애, 배임죄 없애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게 배임죄 없애자는 공청회 있어요. 이재명 대표 그 그러니까 발언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예단이신 없애야 된다. 거죠. 그다음에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는까지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진짜 토론회만 찾아봐도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선거법이 있다라는 거는 공의해왔던 얘기예요. 그걸로 기소당하신 분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고 기일이 그리고 예정되어 있고 이거대로 간다. 그리고 판사가 지금 당장 뭐 위헌법률 심판을 받아주는지 그리고 안 받아준다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정된 선고 기일에 그거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얘기를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가는 흐름인 거지. 그 사이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미국 같은 데를 비롯한 외국의 선진국들 중에는 선관위가 아예 없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아예 선관위가 그렇죠.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부정선거 역사 때문에 87년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헌법에다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담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하는 거가 너무 과도하게 재량을 너무 남발하면서 선관위마다 뭐 이렇게 그 지역 단위 선관위마다 이쪽에선 선거운동 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좀 과도한 남용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채용 비리 나온 것처럼 자기 뭐 아들, 딸, 뭐 손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등등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저는 선관위 권한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오히려 좀 이제 어떤 자율에 의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좀 하나 토론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대선이 지금 거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거의 한 70% 이상은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뭐 경위에 어찌 되었건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심이 나오고 또는 2심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대법원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극단적으로 옛날에 헌재가 관습헌법 같은 회계망측한 판결을 한 것처럼 대법원도 눈 딱 감고 그 회계망측한 어떤 충분한 논의 없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면을 최대한 뭔가 좀 이렇게 지연시키고 또는 뭐 좀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방어를 해본다 그럴까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들 최대한 찾아가지고 하는 측면은 정치적으로 뭐 이 어떤 내용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기분 좋으시더만 계속 공세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9년에 그때 300만 원 넣어가지고 권순일 대법관 그때 김만배 뭐 의혹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똑같은 걸 주장했고요. 그러면 이게 또 몇 년 사이에 또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장하려면 1심에서 해야 되잖아요. 1심에 가만히 있다가 아니 72년 된 관행도 바꾸는 판에 뭘 했던 거 또 한다고 뭐라 그래.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국민들은 거짓말하면 막 고소하고 민주파출소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거짓말해도 이게 면죄 구조하는 겁니까? 잠시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막 고소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는 건 거죠. 이게 가짜로서 그거를 이제- 처벌하자는 법이에요. 선거법이. 아니 막 국민들한테 막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무슨 민주당이 무슨 국민들을 막 고소합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네. 정리는 안 되고. 빨리 끝내야죠, 빨리. 저보고 뭐 중립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자기 서로 편한 대로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그잖아요. 한쪽은 탄핵 심판을 자꾸 지연시키냐라고 공격하면서 또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러고 그잖아요. 국힘은 반대로 이것도 우리 권리 행사다 그러고 너는 왜 빨리 안 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뭐 기준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법으로 보자고요. 대통령 탄핵은 180일 이내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반밖에 안 됐어요. 90일. 뭐가요? 법에 180일 이내 한다. 6개월. 예. 대통령 탄핵은. 근데 빨리 해. 재판은요. 아니 법으로 강행해도 633으로 한다. 예. 아니 법으로 이게 강행으로 633이 돼 있는 거는 지금 1심만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180일이 보장돼 있는데도 졸속으로 90일 만에 끝낸다. 이게 누가 봐도 불공정하잖아요. 그 헌법재판을 지연시킨 판사를 탄핵하셔야지. 그리고 졸속이 아니라 신속입니다. 신속.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대통령 부재 이 상황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죠.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끌 일이 아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한 달 반 정도 만에 전 세계 완전 뉴스란 뉴스는 다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예 파트너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시아에 와도 한국은 패싱하는 거라든가 그래가지고 실은 빨리 뭔가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산업계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여러 가지 협조할 건 해줘야 되는데 파트너도 없고 그래서 빨리 이거는 뭐 조기 대선에서 누가 이기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빨리 이 국면을 빨리 수습하고 정치 정상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리고 재판 지연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말씀만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게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1심 재판 6년째 받고 있거든요. 그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633 규정이 없어서 그런 근데 거지. 그 나경원 막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받고 막 있고 이거는 공소 취소를 해야 돼요. 국회 내부의 그 문제를 지금 6년째 끄는데 이거 말도 안 되고 그건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말이 안 똑같아요. 된다라고 왜 얘기를 좀 공소 제기를 해주세요. 공소 취소를 해야 돼요? 그게 국회 내부에서 이제 뭐 옛날에 몸싸움도 하고 국회 뭐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당사자인데 예. 거기 그걸 계셨죠. 법원을 가져가 가지고 이게 사법잣대로 법안 제출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요? 폭력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이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일괄치하는 게 서로 맞지 않나 싶어요. 6년째 결론도 안 나는데 그럼 이게 뭐 10년 20년 끌면 뭐 합니까? 이제 나겠죠. 정권 바뀌면. 내야지. 물리력을 통해서 뭘 막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수당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을 갖는 경험은 우리 역사에 많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했습니까? 마음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과도하게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 이것도 내가 볼 때 너무 과한 얘기야. 과거에 선례들이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본인들이 다 과반 넘는 의석을 그렇죠. 갖고 있던 대통령이었죠. 그 마음대로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 사실 그게 안 되지. 그리고 권력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맞잖아요. 가장 위험한 대통령? 이거 가지고 영어 문법 논쟁을 하던데 나 참 기가 네. 차도. 이제 영어 공부까지 해야 돼. 나 그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더가 붙어야 되냐 안 붙어야 되냐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상 줄 때요 야구 같은 거 잘하면 MVP라고 주잖아요. MVP. 왜 그냥 M이 모스트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제 말은 더가 왜 붙느냐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뭐 제가 비판도 근데 많이 하지만 글로 그건 쓸 때는 더가 붙지 않나요? 글로 쓸 땐 굉장히 관행적으로 예. 더 안 쓰고 이게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용어로 약어로. 음. 근데 이걸 비판하는 민주당이 한심한 거죠. 제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지만 이거는 한동훈 대표 이거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한동훈 대표의 민주당 비판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 뭐 그건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이 유치하게 덜을 쓰네. 이게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데. 약간 부끄럽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근데 뭐 그 영어 단어 가지고 뭐 그럼 뭐 그거 재밌자고 한 반응이 그 얘기겠지. 위치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은. 그럼 재밌자고 한 얘기지 뭐. 그거 근데 자체가 뭐 이렇게 큰 정치적으로 타격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most dangerous man in 음. Korea? 네. 그건 뭐예요? 그거는요, 근거는 그거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죠. 뭐예요? 그게 옛날에 외신 기자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지금 그때까지 한 5명이 극단적인 선택 내지 돌아가셨어요. 어. 또 그 이후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낚시하다가 배에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위에 뭐 비서실장부터 그다음에 유한기, 김문기 씨, 그다음에 우리 수행 옛날에 격리하던 배모 씨의 또 이게 남자 이거 조사받다가 이런 게 여러 명이 죽음의 그림자가 얼씬얼씬하니까 이재명 대표 주위에 그래서 외신 기자가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했던 거예요.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대통령
옆에 있다가 지금 감옥 간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 이재명 아니 대표. 글쎄 그래도 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위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듣기 좋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죽은 사람 제가 이름을 다 댔잖아요. 제가 아니 됐으면. 그런 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이유로 이 사람이 위험하다 이래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저는 저런 음모론은 진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하다. 아니 이재명 대표 진짜 제일 위험하신 남자로. 네. 근데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주변인이 자꾸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좀 도를 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상 그냥 악성 루머 퍼뜨리는 거랑 다를 바가 뭐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 받고 돌아가셨다 치면 그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이 대표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방식으로 꺼낼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치에 활용하는 건 더더욱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그 관전평. 아니 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서천우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간 좀 내란 옹호당처럼 되고 있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음모론 또는 뭐 그런 분위기의 느낌적 느낌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런 한국의 헌정 체제의 기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하면서 그리고 마치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 같은 대중 시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50 내지 아마 한 지금 70명 이상 그동안 참석했을 텐데 이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때리게 하는 게 너무 저는 속이 많이 보여요. 사실 지금 책 내면서 북콘서트 막 활발하게 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겠어요. 대통령 비판하는 거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포지션,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바로 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석방되게 되면서 지금 스텝 꼬이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로 선회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조 심판론 그렇게 외쳐놓고 총선에 졌으면서 느끼는 게 없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이런 법안을 추진한답니다. 내란 외환 혐의로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라는데 실제로 하는 건가요? 이거 법안을 발의한 정도 수준인 거고 아직 발의는 안 했죠. 하겠다는 거죠. 발의하겠다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옛날에 우리가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이 한번 이제 헌재를 통해서 해산된 적이 있었잖아요. 해산됐죠. 네. 그래서 그때 논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조만간에 이제 헌재가 그 만장일치로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올 텐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거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저는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거에 절대 뒤지지 않는 잘못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오히려 앞에서 서천호 의원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시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내란 옹호당을 국민들이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원래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테두리를 안에서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지 테두리를 그 어떤 파괴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홍근 의원이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래서 저는 그 정당 해산 절차를 한번 밟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변호사님. 일단 이게 뭐 대통령이 내란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논의할 가치도 저는 없다 보지만 내란은 터무니없고요. 무죄 100% 무죄입니다. 공소기각이나. 근데 그걸 떠났어요. 이게 그때 상황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18명이 들어가 막았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게 계엄에 대해서 좀 뭐가 의논하다가 했지. 그걸 방해한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막았는데 위헌정당 해산한다? 이것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그 당 상황을 보면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오히려 헌재 결정에 대표까지 나서서 계속 탄핵하라고 이게 압박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지도부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이 나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게 내란 동조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해산하면 민주당 일당 독재할 겁니까? 제 말 이게 법이 법 같아야 법이지. 진짜 이게 완전히 뭐 휴지 종이하고 잉크가 가까운 이런 게 법안 발의 좀 하지 마세요.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 무슨 이게 망신입니까? 근데 그 권영세 국민의힘 지금 30초요.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 관련해 가지고요.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논의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아마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 얼른. 다음 주까지 갈 겁니다. 아마 벌칙 방송. 아 답답. 자, 세 분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의 박승민 전 최고위원님, 최병천 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